안녕하십니까. 토토왕TV입니다. 자, 농구 토토 승호패 47회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47회차입니다. 자, 1회 2월이 됐고요. 승호패 농구 승호패 47회차 토요일 마감입니다. 12월 27일 토요일 09시 마감, 아침 9시 마감이 되겠습니다. 1회 2월 됐고, 자, 2월 금액 8,652만 5,750원 이렇게 2월 금액 넘어온 거 있으니까 여기도 확인하시고, 자, 그리고 자, 1번 경기 곧장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는요, 애틀란타고 마이애미가 되겠습니다. 애틀란타 마이애미인데, 자, 두 팀에서의 가장 큰 이슈는 역시 트레이 영의 복귀. 애틀란타에 이쪽이 지금 이제 관심을 이제 모으고 있는 것이지요. 이 트레이 영은 이제 막 복귀했을 때 복귀전에서는 좀 조심스럽게 플레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슈팅도 좀 머뭇머뭇거리고 이런 게 있었는데, 역시 이제 사이즈가 되는 선수이다 보니까 금방 자기 페이스 회복하고 또 이 멘탈도 잡고 실점 감각 되찾고, 자,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에서도 35득점에 35득점을 올렸고, 그 앞선 경기에서는 22득점 올리고, 자, 최근에 득점 추이 나쁘지 않습니다. 자, 상당히 좋습니다. 애틀란타 사이드에서 이번에는 이렇게 보는 것으로 하겠고요. 그다음에 올랜도고요. 샬럿이 되겠습니다. 올랜도랑 샬럿의 대결. 올랜도가 좀 부상자가 많아서 이제 맞대결에서는 올랜도가 확실하게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이제 부상이 많다라는 것이 이게 좀 관건이 되겠고, 그다음에 샬럿 같은 경우에는 배당 노림수가 있는 복병이다라고 샬럿을 보고 있는데, 특히 브리지스, 또 론조볼, 뭐 이런 선수들은 언제든지 다득점과 좋은 스탯이 동반된 뭐 더블 정도의 기대치는 항상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스코어 리더가 브리지스이고요, 어시스트 리더가 론조볼입니다, 샬럿에. 그래서 각각 20.6득점, 8.7 어시스트, 뭐 이런 기본적인 에버리지 스탯을 가지고 있는데, 올랜도를 좀 불안하게 본다라고 하면 이게 굉장히 큰 지금 인기를 누리고 있잖아요. 절대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 요거 한번 지워볼 수 있다라고 하면 네, 해볼 만하다. 그런 적극적으로 한번 노려볼 만하다. 저는 프로토에서도 이 샬럿 쪽에다가 여기에다가 이 복병 노림수를 두고 역배를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카드로 샬럿을 보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그다음에 3번 경기는 시카고 불스이고, 시카고 불스 굉장히 좋습니다. 시카고 불스이고 지금 때가 됐어요. 이제 필라델피아 이제 바닥 치고 이제 올라옵니다. 올라올 시기가 이제 어느 타이밍 시점에서부터 올라오느냐, 요것만 남아 있어. 언젠가는 올라온다. 이건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그 타이밍이 언제부터냐인데, 이제 발동이 걸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그 추세 상승의 턴어라운드 추세 상승의 초입 국면에 있는 이 추세 상승의 초입 국면에 있는 시카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지금 현재 4연승입니다. 이 4연승의 최근에 상대는 두 팀이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클리블랜드와의 2연전 모두 쓸어담고, 애틀란타와의 2연전 모두 쓸어담고, 합이 4연전,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런 거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력의 밸런스도 지금 경기력의 밸런스도 잘 잡혀서 지금 나오고 있고요. 기디, 화이트, 이러한 빠르고 그리고 근성 있는 이러한 가드진들이 포진되어져 있고, 부세비치 뭐 있고요. 좀 센터 부세비치는 정상급, 리그 정상급의 센터이고, 그리고 오코로가 상당히 좋아요. 이 오코로가 얘가 지금 이제 신인이잖아요. 2000, 그러니까는 오코로 쪽에 이제 포드에서
그러니까 활용도가 높고 기여도가 높다 이렇게 표현드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2번 포지션에서부터 그러니까 3번 포지션이라고 보면 되는데 2번의 노릇도 슈팅 가드의 노릇도 하고 그다음에 뭐 스몰 포드의 노릇도 하고 그럴 수 있는 3번 기본 베이스의 활용도가 높은 포워드 오코로, 이쪽에서의 상당히 높은 기여도 높은 플레이 이런 거 기대해 볼 수 있는 거, 요게 이제 상당히 좋다. 시카고 전력에 잘 스며들어가 있으면서 최근 반등 선전의 그러한 주역으로 활약하고 있다. 예. 멤버가 괜찮죠니까 뭐 기디 화이트 부세비치 오코로 뭐 이렇게 보고 들어가면 시카고 괜찮습니다. 지난 시즌에서부터 눈여겨봤던 시카고인데 저는 더 올라온다라고 보고요. 요 순위는 뭐 더 올라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다음 멤피스이고 밀워키인데, 야니스가 빠진 밀워키는 안고 없는 찐빵. 자, 멤피스 쪽으로 뉴올리언스이고 피닉스 선즈. 여기는 그러니까 액면상으로는 피닉스가 한 급수가 위지요. 그런데 지금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뉴올리언스의 반등세가 완연하거든요. 완연합니다. 자, 데리킨을 전 주목하고 있는데, 센터 데리킨인데, 여기 센터 데리킨이 딱 기둥 노릇을 하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경기력 발전이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으면서 그게 실전에서 통하면서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 뉴올리언스입니다. 뉴올리언스. 데리킨의 나이가 몇 살인가? 2004년생이니까 나이 몇 살이에요? 이제 22. 이렇게 되는 한창 지금 막 재미를 느끼고 있는, 발전하고 자신감 붙어가고 있는 중. 그래서 뉴올리언스를 보고 있으면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이쪽에다가 지우개 찬스를 써야 할 판이다.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일단 여기다가 한번 여기다가 올커버 찬스를 한번 써보고요. 이제 멤버십 압축 정리해 드릴 때 추가로 한번 압축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 경기는 포틀랜드이고, 그 다음에 클리퍼스가 되겠습니다. 전 여기는 뭐 고정값입니다. 바닥, 복병, 노림, 클리퍼스, 이건 저는 고정값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이쪽에서 저는 이 클리퍼스는 분명히 이제 바닥 반등은 저는 크게 나올 수 있는 거라고 보고, 부상 부진 때문에 좀 고전하고 바닥을 좀 허우적대고 있는 요런 게 있었는데, 뭐 더 이상 뭐 바닥 뚫고 내려갈 것도 없습니다. 좀 포틀랜드 지금 원정 경기지만 포틀랜드가 좀 부상 때문에 피곤한 게 좀 있거든요. 주전들의 부상 때문에 피곤한 게 있어서 그거 좀 부담 좀 덜고, 그리고 원정이라고 해도 같은 멀지 않은 거리에 이동 거리도 뭐 멀지 않고, 이 정도면은 미국에서는 뭐 지척이죠. 미국에서는. 다음에 7번은 같은 이게 서부에, 자, 여기 7번 경기는 이제 KBL 경기가 3개 붙어 있는데, 여기 KBL 경기 7번 경기서부터 페이지를 올려서 보겠습니다. 자, 이거 지우고 7번 경기서부터 이렇게 이제 올려서 보면, 여기서부터 이제 KBL 경기 789 789가 이제 KBL 경기가 되겠는데요. 자, 대구 가스, 그다음에 서울 SK 경기. 대구 가스 괜찮은 모습인데, 대구가 이제 앞으로 좀 재미를 볼 수 있는 팀이기는 합니다. 신인에 대한 기대치, 양우역이죠, 양우역에 대한 기대치도 좀 있고요. 그러면은 앞으로 슈퍼 루키로 보여지는 양우역이 있어서 직전 경기에서도 27분 뛰면서 13득점, 그 전에 17득점, 19득점,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중인데, 실전에서
과연 얼마만큼 빨리 이 적응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줄 수 있느냐, 이제 요게 문제거든요. 이제 그것만 잘 풀리면은 이제 되는데 좀 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장기적으로. 당장 너무 이제 그 양우역 떴다 막 뭐 이제 되고 뭐 가스 이거보다는 좀 더 보면서 여기도 이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강성국도 지금 신인으로서 대구의 양우역, 뭐 여기 수원, KT의 강성욱, 뭐 이러면서 지금 신인인데 이미 반 떠 있는 뭐 그런 상태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강성욱도 이렇게 좀 잘했다 못했다. 좀 최근 득점이 강성욱 같은 경우에 뭐 2득점, 10득점, 또 6득점, 11득점, 5득점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한 자리 숫자대 득점에 두 자리 숫자대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온 것인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올라갈 차례인가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요 페이스는 이제 신인 강성호 페이스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인들은 좀 그런 게 있어서, 그래서 어떻게 또 집중 견제가 들어가면 그러면은 또 이제 묶일 수가 있고 하니까 SK 쪽으로 그냥 인정을 하고 일단 가려고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가고 요주의하고 있으면서 매치업 찬스가 있으면은 보고, 오히려 한번 좀 눌렸을 때 이렇게 강성호 페이스처럼 직전에 한번 눌렸을 때 너무 좀 못했다 싶은 느낌이 들 때 오히려 그 다음 경기에서 이제 분발에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여기는 이제 강성욱의 플레이에 기대를 걸면서 본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수원 같은 경우에는 좀 볼프가 좀 있다라고 보고, 그리고 오히려 여기는 저는 서울 SK를 인정하고 가는 이게 전공법이다. 뭐 이렇게 보고, 뭐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특히 여기 강서욱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김선영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역할의 그 기대치 더 크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여기는 이제 뭐 이렇게 순위가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가운데 이제 고양은 7이고 원주는 4위. 지금 이렇죠. 그렇습니다. 자, 원주가 직전에 안양 원정 경기에서 아주 쾌승을 했습니다. 69대 63 이렇게 이겼는데 좀 행운도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원주가 사실 잘했다기보다는 안양이 너무 못했습니다. 슛 성공률이 안양의 슛 성공률이 너무 저조했어요. 전반에 슛 성공률은 뭐 20%대 뭐 이렇게 나와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원주가 막 44, 5 이런 슛 성공률, 필드골 성공률입니다. 넣을 때 거기는 그 반밖에 못 넣었으니까, 그 정도쯤 상대가 그 정도 못했으면, 내가 수비를 잘했다라고 말하는데도 어느 정도 선이 있죠. 그 정도까지 못했으면 그러면 그냥 상대, 그러니까 자멸한 것에서 이게 하나 얻어 걸리다시피 했다 이렇게 봐도, 그렇게 말해도 무리는 아니죠. 그래서 이쪽을 역으로 한번 직전에 한번 먹었으면 됐다. 그래서 오히려 한번 지우고, 그러면서 이제 고향 쪽에는 지금 같이 올라오고 있는 이런 게 좀 있어서 이정현, 뭐 캠바오 뭐 이렇게 같이 올라오고 있는 페이스 상승의 흐름이 좀 감지가 돼서 여기는 좀 노림수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KBL 경기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갈 계획이고요. 다음에 올랜도, 다음에 덴버. 자, 올랜도 부상자 많다고 그랬죠. 부상자 많은 거, 좀 와그너 형제, 프란츠 모리치 형제, 또 썩스도 안 좋고, 다실바 뭐 빠져 있고, 이런 선수 부상에 대한 리스크가 커서 지우고, 그러면 덴버 쪽으로. 다음에 애틀란타, 그리고 뉴욕이 되겠고, 이게 백투백이죠. 홈스테이 백투백인데 이동거리는 없기 때문에 뭐 볼라면 볼 수도 있지만 매치업이 세가지고, 매치업이 완전히 좀 세져가지고, 그래서 불리하다. 그래서 여기는 닉스 쪽으로 보고, 시카고 불스, 그다음에 밀워키.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백투백이지만 홈스테이 백투백이지만
상대가 애틀란타처럼 상대가 세진 것은 아니고 상대가 좀 여유 있어졌으니까. 그래서 저는 뭐 크게 마다할 건 없다. 저는 시카고 노림은 유효하다. 백투백 노림도 유효하다. 그 다음에 휴스턴이고 클리블랜드. 자, 휴스턴 클리블랜드. 자, 행운을 부르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휴스턴과 클리블랜드. 박빙의 구도라고 볼 수 있는데 딱 이렇게 혼전 박빙 구도로 팔리고 있죠. 박빙 구도인데 저는 일단 홈 집중력에서 조금 더 높은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휴스턴 쪽에, 그리고 클러치 능력에서 역시 이제 듀란트를 좀 보는, 이렇게 이런 각도에서 보는 휴스턴 사이드의 공략입니다. 그리고 박빙인 거 인정하면서 여기 5 커버 치고 가고 이렇게. 자, 마지막 14번 경기는 미네소타이고 브루클린 네츠의 경기입니다. 브루클린 경기 편성돼서 볼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역시 이제 캠 토마스가 와야 어느 정도 얘는 경쟁력을 찾아볼 수 있는 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약한 데다가 지금 주포도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햄스트링 때문에 좀 장기 부상 결장 중인데 내년 해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되면은 브루클린 복병 노림수 찾아볼 수 있지 않겠는가 싶고요. 자, 이렇게 정리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토왕TV 멤버십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을 드려 보겠습니다. 모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